안녕하세요. 현업 개발자가 알려주는 게임 개발의 모든 것, 하드코어 코더 리얼리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개발자 연봉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개발자의 연봉은 회사마다 다르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연봉 테이블, 그리고 제가 게임 업계에 한 10년을 넘게 있으면서 대충 받는 연봉, 이렇게 뭐 최대치, 뭐 최소치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입의 연봉을 우선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입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연봉 테이블에 이제 맞춰서 이제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뭐 잘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다기보다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를 보통 받게 됩니다. 요즘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학력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고졸이 있고 전문대 졸이 있고, 그리고 대졸이 있겠죠. 4년제. 대학원까지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요 정도로 나와 있고요. 고졸 같은 경우는 한 2000에서 240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우선은 저는 프로그래머를 기준으로 했는데, 프로그래머가 꼭 아니라도 대충 이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신입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로 비슷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졸 경우 2000에서 2400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는 여기서 200 정도를 더 추가해서 받고요. 대졸 같은 경우 여기서 또 200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졸의 같은 경우는 고졸보다 최대 한 400까지 더 받겠죠. 그러니까 대졸은 한 2400에서 한 2800까지 받게 됩니다. 전문대졸은 2200에서 2400 정도까지 받게 되고요.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초반에 연봉 테이블이 한 3000 정도에서 3400까지 정도 기본적으로 신입 연봉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큰 회사를 지금 안 다닌 지 좀 됐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좀 더 그때서부터 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가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3600까지는 주지 않을까. 대기업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기업도 전문대졸 대졸에 따라 또 플러스가 또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졸이 가장 적게 받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뭐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요. 회사마다 다 틀린데 기본적으로 고졸은 조금 적게 받게 됩니다. 전문대졸도 있고 대졸도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죠. 실력에 따라 받아야 되는데 신입은 그런 거보다는 연봉 테이블에 맞춰서 페이를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학력이 좋은 분이 유리하기는 하는데요. 게임 개발자의 장점은 초반에는 대학교 졸업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 후에는 약간 능력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브 개발자죠. 서브 개발자, 주니어라고 하죠. 주니어. 개발자 연봉이 이때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때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우선 프로그래머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비슷비슷하거든요. 다른 파트들도. 그렇기 때문에 대충 알려드리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 한 2400에서 한 3000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작은 회사? 좀 약간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것 같고요. 중소기업 정도까지나 이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이 3600 정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보통 한 4200 정도까지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이 신입 연봉은 좀 높은데 이게 인상분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약간 대기업 같은 경우 계속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 뭐
능력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올려주는 경우는 없고, 대체로 대기업은 연봉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렇게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연봉이 되게 되고요. 보통 서브하고 주니어 같은 경우 2년차에서 뭐 많으면은 뭐 3년에서 5년차까지는 서브 주니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연봉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나 기획자, QA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모르는데 보통 여기서 한 200 정도를 빼시거나 심한 경우 한 마이너스 한 400 정도까지 빼시면 해당 연봉이 맞춰지는데요. 이것도 물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 받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니어까지는 솔직히 연봉이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게임 업계라는 게 초반에 입사를 하게 되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니어까지는 연봉이 좀 작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시니어죠. 메인 개발자. 이때서부터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광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광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서야 이제 좀 약간 인정받고 연봉이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 3천에서 5천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연봉이죠. 이때 연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 차에서 3년 차까지는 좀 서브라고 그러고, 한 4년 차서부터 7년에서 한 10년 차까지, 이거는 사람의 경력 관리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4년에서 한 10년까지는 이제 시니어 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막 운이 좋아서 뭐 한 5년 차 만에 막 팀장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한 이 정도는 됐지 않나. 보통 일반적인 테크를 타면 이 정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 같은 경우 좀 더 받기는 하는데요. 이때서부터는 이제 비슷비슷해집니다. 실제적으로 대기업은 시니어가 된다고 해서 막 엄청 오르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연봉이 좀 비슷비슷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한 3천에서 이제 4천 정도가 이제 받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충분히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스타급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노멀하게 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를 받게 되고요. 기획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한 200 정도가 빠지고요. QA도 한 200 정도가 빠져서 계산을 하시면 얼추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상대적인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 받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팀장급이죠. 팀장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약간 파트별로의 연봉차가 극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팀장급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연차에 따라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거든요. 보통 이쪽에서 이제 프로그래머 파트 팀장 같은 경우는 5천에서 한 8천 정도까지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한 연봉 7년 차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7년 차, 10년 차 이상. 그 이상이라면 요 정도를 받게 됩니다. 좀 약간 이렇게 폼이 길어지죠. 이때서부터는 뭐 경력 관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에 따라서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때서부터는 솔직히 시니어 때서부터는 뭐 대학교 졸업에 대해서 그런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력에 따라 많이 나누게 되죠. 하지만 이제 또 큰 회사들은 팀장이 아니라 더 이상급, 임원급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대학교 졸업장이나 이런 게 좀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로 다니시게 되면 학력에 대한 문제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왔나 관심도 다 가지지 않고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만 조금 보게 되고요.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 정도 되고요. 프로그래머. 그리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는
한 4천에서 한 6천 정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자는 3,600에서 한 5천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기획자나 디자이너는 대기업에 따라 연봉이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자하고 디자이너는 대기업일수록 연봉이 좀 높아집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프로그래머랑 기획자, 디자이너가 큰 연봉 차이를 받지 않고요. QA도 기획자랑 비슷한 연봉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받고요. 오히려 이때는 이제 팀장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자 QA 뭐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게 받게 됩니다. 근데 디자이너 기획자 QA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정도를 그냥 파트장으로 있으면 이 정도로 받게 되는데 PM이 된다던가 프로젝트 매니저 PM의 최고가 된다던가 실장이 됐을 경우는 약간 요런 경험을 받기보다는 약간 매니저링에 대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한 8천까지는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파트 하는 사람으로서의 받는다기보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기획자, QA로서 8천을 받는다기보다 팀 관리죠. 팀 관리로서 이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그런 능력이 아니라 팀 관리의 능력으로서 좀 많이 받게 되는 경험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봉이 1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막 그런 환상에 젖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봉 1억 이상이다 막 이런 거. 근데 쉽지 않습니다. 1억 이상. 저도 이렇게 못 받고요. 1억 받는 분을 개발자 분을 제가 아는 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일했던 분들. 1억을 받는 분은 본 적이 한 분 있었거든요. 한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학력도 막 어마무시했었고요. 학력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외국에 되게 유명한 대학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도 화려합니다. 연차가 높다는 개념보다는 프로젝트가 화려합니다.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이거 함부로 예를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을 넘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억은 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는 그런 말이 많았죠. 뭐 개발자, 프로그래머 잘하면 다 연봉 1억이다. 저는 못 받아요. 우선 저는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저도 1억을 참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1억에 안 주더라고요. 보통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한 6천에서 7천을 넘어가게 되면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으려면 대기업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1억을 잘 주질 않죠.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자의 연봉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것 같지만 절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이 정도 받는다, 그냥 대충 그 느낌 정도만 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 되고요. 다음에 뭐 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으신 게 있으면은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또 제가 또 영상을 올릴 때 참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재밌는 영상 올릴 때마다 알람이 갈 거고요. 그리고 저에게 도움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드코어 코더 리얼리였습니다.